그러면 하이K 쪽에 소재를 하는 DNF 같은 회사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죠. 부품 쪽은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심텍. 그리고 이제 CES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추가된 섹터가 있어요. 새내기 작가 이영수입니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이 한 2년째 10년 경력의 전직 기자 출신이고 6년 경력의 금융인, 16년차 기업 분석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마무시한 네.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니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네네. 어떻게 책을 내실 생각을 또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반등할 줄 알고. 네. 이 반도체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라는 산업이 중요한 건 다 알고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반도체 저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무감 반, 기대감 반으로 썼습니다. 아니 보니까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네, 이게 한 400페이지가 네네 맞습니다. 불호까지 썼어요. 네. 어머, 쓰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출판사 놈들이 나빠요. 네. 네, 아니 직접 이게 뭐 반도체 관련된 콘텐츠는 많이 제작을 하셨지만 네네. 이렇게 책을 써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책을 썼어요, 사실은. 네,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엮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책을 대표님은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이 반도체 책이 네. 참 많아요. 저도 반도체 책 많이 읽었는데 재밌게 읽은 책이 없어요. 맞아요. 일단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쓰신 책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약간 뭉뚱그려요. 왜냐하면 잘못 쓰면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서로 저는 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본 개념서가 아니라 투자서. 그렇다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셔도 도움이 되긴 한데요. 예, 정말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실전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공정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까지 제가 낱낱이 썼습니다. 네. 소송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IT의 신 이영수 대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책 저희가 정말 예쁘게 좀 DP를 네네. 해놨는데 여러분들 꼭 구매하셔가지고 필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편에서 또 책에 대한 얘기를 네네. 더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반도체 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니 올해도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 호전이 어렵다라는 기사가 막 연초부터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네. 2023년도 반도체 업황은 불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어떤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고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는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가스 유출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나리아가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가스에 노출되면 제일 먼저 죽거든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그 경기 침체를 굉장히 빨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호전되면 제일 먼저 반등하는 게 결국 또 반도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미 다 아는, 우리 커피숍 가면 옆에서 아주머니 세 분이서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경기 안 좋은 거 다 알고 뭐 네. 이래저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올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뭐 메타버스, 뭐 로봇, 뭐 EUV 뭐 등등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다음 사이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올해도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수요에서 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서버예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올해도 성장할 거고, 스마트폰하고 PC는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약간 그 서버는 인프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게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가 뻥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신규 CPU가 나오는데 이게 서버용 칩이죠.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교체 수요가 좀 촉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CPU에 맞춰서 이제 DDR5 D램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5세대 SSD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모리 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소진되는 타이밍을 어디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그건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도 락다운 돼 있으니까 못 바꾸고, 어거지로 몇 년씩 썼고, 그리고 시내에 나가도 가게들이 다 문 닫아 있으니까 못 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당장은 뭔가 이제 계속해서 팬데믹이 더 확산되겠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완화가 되고 경기가 뭔가 정상화되면 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뭐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건 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반등이 나는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년 동안 역성장했거든요, 스마트폰은. 네. 그래서 올해는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은 뭐 네. 섹터는 뭐 휴대폰 부품 쪽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노선을? 가장 빨리 뭔가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거는 네. 1월 10일에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니까 DDR5 관련 수혜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비코 전자라든지 대덕전자, 심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 공정에서도 이제 DDR5가 되면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이제 신규 공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하이K 쪽에 소재를 하는 DNF 같은 회사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죠. 머티리얼 쪽은 이렇고 이제 부품 쪽은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심텍 같은 회사들이 모멘텀 있고, 그리고 5세대 SSD 쪽에 이제 테스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도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CES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추가된 섹터가 있어요. 뭐 늘 나오는 건 전장, 뭐 네. 자동차 전장, 휴먼 시큐리티,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키워드가 웹 3.0이랑 메타버스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데, 이런 쪽은 단기 모멘텀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뭐 뉴프렉스, 뭐 나모가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네. 그러면 1월 한 달이 어찌 보면 좋은 투자 적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만 좋으면 그런 모멘텀들이 생각보다 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애플 XR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올 상반기에 나왔으면 메타버스 디바이스들이 좀 더 세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연됐지만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메타가 내놓는 오큘러스 퀘스트 3 같은 경우도 3개 모델로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쪽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이제 레벨 3의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카 출시 시점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개발 현황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애플카 관련돼서 뭐 모멘텀이 움직인다 그러면 LG 이노텍이나 자화전자나 하이비전 시스템, 뭐 하미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 괜찮게 볼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지금 술술술술 네. 쏟아져 네, 나오고 뭐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라는 거고요. 저는 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직접 탐방도 그럼요. 회사는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회사 펀더멘털하고 주가가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수 대표가 보고 있는 IT의 이슈, 거기에 네. 맞춰서 저희가 종목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는 했는데, 연초 되면서 많은 전망들을 또 증권사에서 내놓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살짝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망을 다 긍정적인 뷰로 조금씩 바꾸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요즘처럼 네. 이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상저하고 이야기하죠. 네. 경기 상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장이 이 대다수 전망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상장하고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가 반등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수요가 안 좋은 거는 이게 뭐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꺾였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공포에 질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 다 프라이싱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공급 과잉 이거는 좀 언제 우리가 해소될 네. 거라고 인식을 하고 전략을 네. 좀 짜면 좋아요? 이 공급 과잉이라는 게 네.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 수요가 꺾여서 공급 과잉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그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서 나빠진 게 아니라 수요가 급전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수요가 급전직한 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 연준의 점도표가 2022년 전망이 0.9%였거든요. 실제로 5.1%로 끝났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파월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그러면 올해 보는 뭐 공포스러운 이 점도표 전망이 올 연말에 갔을 때 맞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은 피크아웃하고 진짜 운 좋으면 뭐 연말에 뭐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라는 게 사라진 게 아니라 눌려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반도체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지금은 뭐 다들 보는 뭐 금리나 CPI나 뭐 환율 이런 것보다는요 진짜 바텀업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지금 공부하셔가지고요 그런 것들 리스팅을 해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차근차근 어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밸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밸류가 PER이 3, 4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뭐 성장이 끝나냐, 철강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그리고 업황이 안 좋더라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 그거는 이제 뭔가 독점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회사들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아요. 뭐 정말 주식 다 팔아놓고 내가 바닥에서 내가 이걸 왕창 사가지고 큰 돈 벌어야지 이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저자 네. 이용수 대표님과 저희가 오늘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2편에서 또 재미난 책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